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내일은 참 많은 갈등을 하게 했던 툴젠이 드디어 상장을 하는 날입니다. 저는 12월 3일에 종가가 99,900원을 기록해주길래 이 정도만 유지가 된다면 기준가 마법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거 노리고 균등만 청약을 참여하기는 했는데요. 한 주밖에 못 받았네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기준가 마법은 사라진 상황인데 차라리 가격이 109,000원대까지 올라주면서 공모가와의 격차가 꽤 많이 벌어진 상황이고 또 코스닥 이전 바로 전날 코넥스 가격이 10%대 급등을 보여준 부분 이런 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럼 최종 배정 현황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사주 청약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청약률 100%네요. 공모가가 7만원으로 낮춰진 덕분에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0.42억 원, 4천만원 정도가 됐는데요. 이 가격대도 사실 부담스럽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7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배정받은 주식수를 모두 청약했다는 거, 참여했다는 거 우선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수요 예측 때 0.1%를 기록해서 없다고 쳐도 무방한 수준이었죠. 심지어 딱 한 개의 기관이 21,000주를 1개월 확약을 신청했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배정된 내역을 보니까 확약을 신청한 기관한테 21,000주 전부 다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2.96%까지 끌어올려주기는 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499만 8,032주가 되겠고요. 비율로는 63.65%,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죠. 금액으로 계산하면 3,499억 원. 그리고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율을 따져서 보시면요. 기존 주주가 81.21%로 완전히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관이 11.12%, 그 다음 일반 청약자 5%, 그 다음 해외 기관 2.67%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툴젠의 기존 주주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데 보면 최대 주주들은 다 보호예수를 걸었고요. 벤처금융과 1% 이상 주주, 소액주주가 있는데 소액주주 비율이 41.55%로 굉장히 높아요. 코넥스 시장에서 오랜 기간 계속 대장주였고 또 매일매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종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우선 2018년 이후부터 해서 2019년 후반부까지 매수한 분들은 7만원보다는 높은 가격에 사셨을 거고요. 그리고 2020년 후반부에서 요즘 사신 분들은 또 7만원 한참 위에서 매수한 분들이 꽤 많겠죠. 아예 초반에 사셨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7만원에 바로 매도하려는 세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상장일 주가 움직임과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추가로 출회 가능한 물량은 주식 매수 선택권 29만 8,930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3만 9,080주는 행사 가격이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에요. 14만 6,080원과 9만 3,030원. 행사하면 요 가격에 이 툴젠의 주식을 받게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상장 직후에 바로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남은 수량은 무시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의 기준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기준가 관련된 설명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했으니까 건너뛸게요. 이 식에 따라서 기준가가 계산이 되고 상장일의 시초가는 이 기준가의 90에서 200%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그냥 공모가가 기준가가 되는 3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툴젠은 1번과 2번은 해당이 안 됐고요. 3번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를 오늘 종가까지 확인해야 체크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죠. 코넥스 시장 가격이 공모가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왜냐? 코넥스 시장 가격이 코넥스의 최종 30 거래 형성일 종가 산술 평균과 최종 거래 형성일의 종가 중에 낮은 가격에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의 종가까지 확인이 필요했던 거죠. 제가 30 거래일 동안의 종가를 표에 적어뒀고요. 혹시 직접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평균을 내면 12만 9,410원입니다. 그리고 최종 거래 형성일인 오늘의 종가는 10만 9천원이었고요. 그러면 둘 중에 낮은 가격인 10만 9천원이
코넥스 시장 가격이 되겠죠. 툴젠에. 그러면 공모가 7만원보다 지금 30% 이상 높은 상황이 된 거예요. 즉 3번에 해당이 되므로 그냥 7만원이 기준가가 됩니다. 그래서 상장일의 시초가는 7만원의 90%에서 200%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고요. 만약에 오늘의 종가가 9만원 이상, 9만 1,000원 미만 딱 요 구간에 들어가게 됐다면 시초가가 하한가로 출발을 하더라도 최소 15.7%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준가 마법이 가능했을 텐데 아쉽게 그 부분은 무산이 된 거죠. 하지만 오늘 코스닥 이전 바로 전날에 주가가 무려 10만 9천 원까지 오른 것을 보니까요. 기준가 7만 원에 그냥 시작을 하더라도 10만 9천 원 이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있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넥스 시장에서 이렇게 공모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겠죠.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히려 기준가 마법이 가능했다면 시초가가 하한가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 하한가에 팔아도 수익권이니까 그냥 매도하자라고 하실 분들이 꽤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차라리 오늘의 종가하고 공모가의 차이가 지금 55.71%나 벌어진 상황이라서 공모가 7만원 이상은 그래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요. 3개월 환매 청구권 권리를 유지하시려면 가족 계좌 간의 대체나 타사 대체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 계좌 그냥 그대로 두셔야 돼요. 혹시나 7만원 밑으로 가게 되면요. 그냥 최대 3개월로 잡고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툴젠하고 지금 KTV까지 거치면서 좀 드는 생각은요. 이전처럼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에 너무 의존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2월에 이미 자금을 클로징한 기관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아예 이렇게 IPO에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들이 꽤 많은 데다가 위험은 절대 무릅쓰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관들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좀 기본적인 분석에 좀 더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툴젠 고생해서 청약하신 모든 분들 내일 잘 팔고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 푸짐하게 드세요.